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보신 영상은 아빠에게 아이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라는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아주 인기 있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주 엄청난 일들이 아빠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으니 잘 감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올해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 좋은 부모 되기라는 제목으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앞으로의 예비 부모로서, 또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제 연만한 자녀를 둔 우리 직원들에게는 손자, 손녀들이 있죠. 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자 프로이드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라도 역시 불가능한 직업이다. 상당히 공감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고 고귀한 선택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하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교육은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반드시 변화가 동반이 됩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은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은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 뒤에는 행함이라는 과정이 필수로 동반되고 그 과정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교사는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입니다. 이 말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또 성장하고 자라는 모든 과정들에 가장 많은 인격적 영향과 교육적 영향을 주는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의 이 교육자의 어떤 방향을 잘 설정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부모가 되기보다는 책임 있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생각은 책임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완벽함의 기준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책임감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오생희 실장님 완벽한 아버지이십니까? 그래요. 어떤 아이가 자기의 이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처럼 완벽함은 굉장히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를 희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부모의 못다 이룬 꿈에 대리만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육의 책임을 배우자에게만 전가하거나 혹은 학교나 교사가 다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이 바로 자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학생은 카디자 윌리엄스라고 하는 학생인데 노숙자의 딸입니다. 2009년 미국 LA 타임스에 소개된 카디자 윌리엄스는 홈리스로서 엄마와 함께 이렇게 여러 군데를 전전하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또 노숙자 쉼터에서 잠을 자고 하면서 수십 군데의 이런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어디에 입학을 하게 됐냐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카디자 윌리엄스는 매춘부와 마약상들이 들끓는 거리의 쓰레기 봉투 더미에서 그것을 뒤져가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안전하게 잠자는 곳을 터득하면서 불과 자기하고 1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엄마와 함께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당시에는 미국에 있는 가장 저명한 대학교 20개 대학교에서 바로 입학 통지서를 받고 그 가운데에서 하버드 대학을 선택한 그런 학생입니다. 이 아이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학교에 지나가게 되었을 때 하버드 대학에서 입학 사정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카디자를 합격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제2의 미셸 오바마를 놓치게 될 것이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비록 인생에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아이를 향한 완벽한 부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함께했던 카디자 윌리엄스의 엄마가 있었던 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노숙인이라는 사실이 좋은 핑곗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런 힘든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는 카디자 윌리엄스가 길거리에서 공부를 하면서 엄마와 함께 부둥켜 안고 추운 길거리에서 잠을 자면서 가로등 불빛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엄마와 나누었던 대화였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모들이 가지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내 인생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절대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고귀한 위탁물입니다. 아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만 내 인생과 내 생각의 틀에 아이를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미래를 내 관점에서 정하고 아이의 생활과 삶을 내 관점과 내 삶의 방식의 틀에 갖추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의 인생에 필요하고 그 아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에게 항상 3S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3S는 스탑, 그만두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요. 스킨십, 아이와 스킨십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say love, 항상 사랑의 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되 절제 있는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한 사람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죠. 아주 오래전 사람인데 이탈리 나폴리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7명의 아이들 중에서 세 번째로 태어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음악과는 아주 무관한 가정에는 엔지니어 집안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아이가 당연히 자기의 뒤를 이어서 엔지니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재능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남자아이는 뭐가 되고 싶었냐면 음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머니는 그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밀어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힘겹게 번 돈으로 아이를 학원에 보냈더니만은 그 레슨을 했던 선생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목소리는 마치 덧문에서 나는 바람 소리처럼 이렇게 휙휙 샌다라는 혹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은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는 틀림없이 위대한 성악가가 될 거야. 엄마는 널 믿는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신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하는 세계적인 테너인 엔리코 카루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엄마의 가슴 속에서 아이의 사랑과 열정을 보고 그 아이에게 열정을 심어주고 격려를 주었던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카루소를 탄생하게 만든 것입니다. 네 번째는 1등이 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향후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1등이 되기를 바라시죠? 예. 여러분, 제가 1등을 해봤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1등은 피라미드의 끝입니다. 1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부모 중 혹은 연말한 많은 분들 중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 가운데에서 1등으로만 산 분들이 여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어차피 현대 사회는 1등인 한 명과 1등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구조죠. 그러면 꼭 1등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그 아이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격려와 힘과 용기를 주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달시켜주며 함께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연예인 3명이 등장하는데 1000만 관객을 끌어모았던 왕의 남자의 영화배우 이준기는 오디션에서 100번 이상 떨어졌습니다. 소녀시대의 수영도 70번 이상의 오디션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2AM의 조건이라고 하는 친구는 연습생 시절을 14살부터 해서 24살까지, 22살까지 8년 동안을 연습생으로만 지냈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구걸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 MC로 불리는 개그맨 유재석 역시도 무명으로 지낸 시간이 8년이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위대한 에디슨은 1만 번의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오늘 우리들이 쓰는 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언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 1등은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1등을 위한 푸시가 아니라 아이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편법을 가르치고 편애를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술을 가르치고
아버지의 불합리한 것을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얄팍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남들에게 껍데기로 살짝 덮어버리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아이의 전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답해 보시죠. 뭐 하라? 대화하라. 여기 보면 놀아주라, 교감하라, 공간을 공유하라. 여기 이 그림에 보면 지루한 훈계에 지쳐있는 딸의 모습이 딱 이 그림에, 화가의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자연스럽게 항상 대화함으로써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도록 합니다. 아버지로서 가장 힘들었던 게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기 아빠의 시절에서 가장 실수했던 것도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뭔가 불만을 얘기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거나 혹은 뭔가를 얘기할 때 저는 회피하거나 혹은 그 아이의 말문을 막아버리거나 했던 그런 초보 아빠의 실수를 제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가장 재밌었던 기억 중에 하나,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언제부터인가 휴대폰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니까 거실로 나와서 TV를 안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해봤냐면 카톡이라는 게 그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이들이 작은 아이는 이 방, 큰 아이는 저 방, 우리 집사람은 부엌, 저는 안방에 있을 때 제가 카톡방으로 다 초대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집사람에게 거기에다가 점심 뭐 먹어?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저는 처음 그때 봤어요. 키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웃는 소리 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크크크크크.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조금 신식이었어요. 밑에다가 흐흐흐흐흐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 답장은 너네들은 뭐 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답장해 오기를 카톡하지? 하면서 그때부터 그날 하루 동안에 한 3시간 정도를 저희들이 각 방에서 카톡만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과 그 대화가 남아서 아이들과의 막혀져 있던 담들을 헐거나 그들의 세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놉니다. 가족 카톡방에서 뭐 해? 놀지? 그러면 우리 딸이, 관연한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호철이는 뭐 해? 이렇게 답장이 옵니다. 뭐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대화도 하고 또 때로는 토론도 하고 코로나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계층 간 벽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쪽에서 허물어야 하느냐? 어른 쪽에서 허물어야 합니다. 대화는 두 계층 간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가 모두 아이를 쥐잡듯이 잡습니다. 아빠에게 실컷 혼난다고 와서 엄마에게 가서 엄마 그러는데 또 엄마가 또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한 사람이 엄하게 하면 다른 사람은 품어주거나 한 사람이 품어주면 다른 사람은 규율을 세우는 그런 어떤 공정함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매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요즘은 자녀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요즘 세대는 자녀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향해서 때리는 매는 그 아이에게 내치기 위한 것입니까? 고치기 위한 것입니까? 고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때리는 매라면 그것은 잘못을 깨달을 만큼 아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이를 때리라고 되어 있을까요? 절대 때리지 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예,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인데요. 아이에게 매대기를 꺼리지 마라. 매질한다고 뭐 하지는 않는다? 죽지는 않는다. 아이에게 그 뒤가 중요해요. 매를 대는 것이 그를 죽을 자리, 성경의 원문에는 스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 그를 죽을 자리에서 건지는 일이다. 뭐 무차별적으로 아이를 폭행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아이에게 사랑의 매를 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민주적이라는 서양 사람들이 아이들을 기르는 모습을 보면 가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서양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모습 본 적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엄한 가정교육을 받는지 모릅니다. 예절교육, 옷을 입는 것,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예절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할 때는 한국 부모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1등 시민이고 또 그들에게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고 할 때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예절과 배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 기다림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현대는
자녀들에게 너무 빠른 성장을 원합니다.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은 6년, 3년의 이 과정, 우리가 12년의 과정이 대학전에 있는 이유는 이 과정 속에서 지식이 담을 수 없는 인생의 또 다른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12년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현대의 부모와 학생들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과외 공부를 딱 갔다 오면 아이들이 바로 40등에서 20등이 되기를 바라고 20등이 10등이 되기를 바라고 10등이 1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교육이란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사서 갔는데 그 나무가 며칠 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나무 장사가 물어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물 주고 사랑 주고 난 다음에 뿌리가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매일 한 번씩 뽑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한 열흘 만에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8번째, 좋은 모본을 보여주라. 부모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도덕적인 판단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막 글을 쓰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분필로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 있던 한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그 대가리 좀 비켜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 그러면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말한 그 대가리라는 표현은 아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습득한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의 습득은 3000번의 반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단어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된 사람의 머리가 아닌 대가리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반복된 다음에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내 머리도 대가리고 부모님 머리도 대가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도 대가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머리도 머리가 아닌 대가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삶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요. 뭐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부모는 서로 협력하여 일관된 철학으로 교육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싸우는 부모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마음에 난 상처는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으며 그 아이의 기억 속에 평생 간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겨주는 그런 교육을 우리의 부모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교육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소극적이고 연약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삶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하고 원대한 인생의 법칙을 가르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어드릴 텐데 박목월 시인이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기의 인생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는지를 가르쳐주는 시인데 이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언더라인.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시는 어머니는 파주의 잔디를 덮고 잠드셨다. 오늘은 갑예절 흐르는 달빛에 산천이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의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구죽으로 장정된 모서리가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지고하신 분을 뵙게 한다. 동양의 깊은 달밤에 더듬거리며 읽는 어머니의 붉은 언더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여러분, 오늘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된 더 좋은 부모 되기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누군가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리고 이 세상의 존재에서 내가 있기에 세상이 조금 더 0.1은 더 밝아지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이 맑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날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신 것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생애 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